치과계에 있어가지고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에 들어와서는 로봇이 중국에서 그 임플란트를 직접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당연히 이제 필요한 어떤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검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슈퍼바이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공률에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필요 없이 치과 어떤 치료가 제공되는 치료 계획에서부터 치료의 어떤 도구를 만드는 거, 치료의 장치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걸 검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단계까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의 발전 자체가 치과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게 워낙 거대 자본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윤 자체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단점이나 문제점들을 해결을 잘 하면서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료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의학계에서 네. AI 연구도 좀 예, 의학계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CAD/CAM 프린팅으로 보철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은 꽤 오래됐어요. 제 생각에 5년 이상,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치과에서 이미 3D 프린팅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의 핵심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프레션을 뜨죠. 인상을 떠서 석고 모델을 부어서 석고 모델 상에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고 또 그거를 환자에게로 옮겨서 정확하게 맞춤하는 그런 과정이 전통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환자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분해 스캐너를 통해서 구강 상태를 스캐닝을 다 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로 연동이 돼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가상 속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공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세밀한 부분들, 테크놀로지 자체는 계속해서 퀄리티 자체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AI와 그리고 일반적인 치과의사, 그것도 경험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간에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 연구, 대학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치아 우식증을 검사하는, 그러니까 중치가 몇 군데, 어느 부위에 얼마나 깊이, 어떤 면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검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그걸 볼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치과의사가 어떤 그 치아 우식증, 중치를 잡아내는 거 하고 AI 인공지능이 잡아내는 거 두 개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고 이제 결론은 AI가 결코 뒤지지 않다.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개수를 놓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벌써 보고가 되고 있고 그 기공사분들이 기공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결과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기공물 크라운을 말하는 겁니다. 치아가 없고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그런 기공물을 만들어내주죠. 그러면 그 정밀성, 적합도 그리고 크라운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합치가 있어요. 씹어주는 반대쪽에 치아가 있어요. 치아의 어떤 수직적인 공간의 관계를 AI가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AI가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AI를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AI는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직업을 빼앗거나 인간의 술자리를 없애거나 그런 쪽이 아닌 둘 다 공존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AI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정과에서 AI하고 접목된 부분은 특히 이제 인비주얼라인이든 그리고 투명 교정이든 이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교정과에서 환자가 처음 신원이 오고 이 환자가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문진도 하고 병력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진단 도구가 엑스레이, CT인데 엑스레이와 CT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클리닉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회사로 전송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쪽에서 그 엑스레이를 받는 즉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60페이지에 달하는 치료 결과, 그러니까 진단 분석 결과가 나오게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론상으로 몇 초 안에 가능해요. 그래서 AI는 자기들이 진단 분석을 하고 어떤 그 이제 필요한 엑스레이를 읽어내고 판독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어떤 문서, 주로 논문이 되겠죠, 그죠? 논문이나 책 등을 통해서 습득하는데 몇십 초 안에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엑스레이를 보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해준다, 바로 이제 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15초, 20초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60페이지 분량의 아주 방대한 양의 분석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가격 경쟁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비용 자체도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휴먼 닥터가 자기가 이때까지 임상 경험이나 어떤 공부한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AI 기술을 충분히 자기의 이제 보조기구로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을 내리고 좀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적용을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개원한 이후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상을 뜨게 되면 저희 같으면 그 모델 자체를, 모델이나 인상제 자체를 그대로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캔한 모델이 저희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회사가 오라픽스, 그 회사에서 저희 모델을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다이렉트 본딩이 필요하다, 브라켓을 붙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 브라켓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모델 스캐닝한 모델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럼 자기들이 그 상에서 이 브라켓 자체를 기기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 부분을 제작을 해서 브라켓 자체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처음부터 어떤 그 석고 모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는 석고 모델, 인상제, 뭐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차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고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환자의 입안의 구강내 모형은 우리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세팔로라고 해서 2D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서 두경부를 측면에서 찍고 정면에서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떤 구조물들을 파악하고 어떤 뼈의 각도, 치아의 각도,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역시 저희 병원은 처음부터 CT를 썼습니다. 그래서 3D CT를 쓰게 되면 그 장점 자체가 한 번의 촬영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3D이기 때문에 치아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볼 수 있고 뼈 자체도 모든 디테일을 볼 수 있어요. 소프트 티슈, 우리 안면의 근육이나 피부 자체도 어떤 기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